이번 시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이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대형 아파트인데 지금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이라서 현황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완전 지하층은 아니고 일단 반지 하나 조금 내려간 부분 1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아파트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빌라죠. 빌라인데 이게 왜 빌라로 되냐면, 어차피 건축법상의 빌라라는 거는 빌라하고 뭐 다세대라는 거는 5층 이하로 330제곱미터 이하라 그러면 이거 빌라라고 보는 거고, 이 이상이라 그러면 연립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연립주택으로 보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아파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가 아닌 게 일단 5층 이상이고 5층 이상이고 5층 이상이고 지금 330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러면 이걸 아파트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로 보기 때문에 물건 종별이 일단 아파트로 나온 거고, 아파트라 그러면 일단 지금 건축법상 아파트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이제 빌라라고 보는 거죠. 빌라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현황을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데가 반지층이네. 반지층으로 돼 있고, 지층에 들어가서 도면을 보면은 공동시설이 있고, 지하층에 창고가 있고 공동시설이 있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게 되면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욕실이 2개, 욕실이 3개네. 샷도 3개, 4개네. 욕실이 4개, 거실 하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감정가는 지금 8억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먼저 한번 시세나 주변 매매를 볼게요. 일단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아파트로는 돼 있는데 빌라다 보니까 이거 일반 여기에 대한 시세 자료는 없어요. 시세 자료는 없고, 일단 한 번이 유찰이 돼가지고 6억 8,900까지 내려갔고, 전용 면적이 68평이라 그러면 굉장히 넓은 거죠. 굉장히 넓은 거고, 대지권이 25.49.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게 되면 카카오 맵에서 보면 일단은 3호선 홍제역 부근인데, 지금 거리는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거리가 직선거리로 200m니까 이제 그 역세권이라고 보는 거고, 역세권이고, 녹번역, 불광역, 녹번역, 홍제역, 무학제역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독립문하고 이제 종로로 나가는, 종로나 이제 중구로 나가는 방향이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크게 여기에서도 바로 들어가 있고, 지금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층 주택단지 내에 지금 나홀로 아파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확인이 됐고, 이분 확인이 됐는데 지금 한번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왜 됐냐 보면은 채무자금 소유자가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가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안 넘기려고 일단 연기를 한 목적으로 보통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감정평가를 이제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보통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보통은 기각이 돼요. 기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냐면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재단이 있다 그러면, 공장재단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공장에 이제 설비하고 재료 같은 것까지 다 공장재단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생겨요.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공장 같은 경우에 재감정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부동산만 이렇게 감정을 하는데, 뭐 부속 건물이라든가 뭐 종물이라든가 주물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물하고 종물이라는 게 있는데, 주물에 따라 가지고 종물의 처분이 이제 화장실 같은 거죠. 화장실 같은 거, 외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누락이 돼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 이게 공장 외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지하층이라는 게 좀 문제인데, 지하층이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하층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하층이 어차피 지하층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데, 일단 지하층이라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일단 계단이 지금 이만큼 돼 있다 그러면, 계단이 이만큼 돼 있다 그러면 지하층은 맞아요. 반지하 정도는 되는데, 일단 이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볼 부분, 보존 등기는 1970년도에 돼 있어요. 보존 등기가 1970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 50년 됐다는 거죠. 50년. 그러면은 여기서도 50년 정도 됐다 그러면 8억 6천 중에 감정가액이 토지 부분이 6억이고 그 건축물 부분이 2억 5,8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축 건물이라 그러면 이게 62평 정도 나온다 그러면 평당 400보고, 평당 400봐도 평당 500 정도 보면 3억인데 감가상각이 얼마 안 된 거지. 그러게 보면 30년 정도 넘었는데. 그러고 대지권 지분은 25.49평이고 29.49평이니까 6억 300만 원이나 이제 지분이 거기에 걸려 있고, 지금 문제는 지금 그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보증 뭐 선순위 임차인이 1억 5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내가 지금 이거를 1억 한 6천 정도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 건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400만 원하고 300만 원 있는데, 그럼 보증금 합계가 700만 원이, 보증금 합계가 700만 원인데 700만 원 정도는 인수를 하고 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지금 이게 큰 평수에 방을 갖다 방 하나하나 이렇게 임대를 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항력은 있는데, 대항력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거주를 계속 할 건지, 계약 기간만큼 거주를 계속 할 건지 여부를 일단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700만 원 정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만 지금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봐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없이 그냥 낙찰이 되면은 어차피 이 사람 배당 한 만큼 받고, 배당금 받으려면은 어차피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명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볼게요. 예상 배당표를 보면 임차인 2명은 여기서 다 받아가게 돼, 임차인은 다 여기서 다 받아가게 돼 있어요. 미배당 금액이 없으니까. 그리고 배당 신청까지 한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인수를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접수 등기부 권리권을 보면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고, 강제 경매가 이제 1억이네, 1억.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8억짜리 건물에서 한번 유찰이 돼가 6억 4천 정도가 됐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이 사람이 재감정 신청을 했어요. 재감정이라는 건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재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연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경매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니까 이거는 지금 취하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취하될 확률이. 취하가 됐을 때는 그 취하라는 건 그 신청자가, 그러니까 그 경매 신청자가 돈을 변제를 받았으면 변제를 받고 신청자 입장에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취하를 하는 거니까 취하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요게 지금 다른 그냥 부동산, 이걸 갖다가 부동산 담보로 취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부동산이 담보가 지금 담보 설정이 많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담보 설정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업에서도 경매 취하자금으로 이렇게 대출을, 단기간 대출을 해주고 1억을 변제를 하고, 그리고 경매를 갖다가 일단은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물건은 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취하가 된다고 봐야 돼. 이런 건 취하가 된다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 그러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강제 경매로 들어왔고 강제 경매가 1억인데 1억에 대해 가지고는 취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차를 700만 원 정도 인수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근데 인수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배당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임대차가 해결된다는 게 명도도 같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일단 시세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근데 이게 나홀로나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110%, 120% 이렇게 된대지만은, 이거는 지금 빌라에다가 지하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정말 싸게 사야겠다 그러면 그 대략 한 64%, 한 6%에서 64% 선에서 이걸 갖다가 일단 그 계획을 하고, 일단은 지금 60% 정도라 그러면 한 5억, 4억 8천만 원 정도 이 선에서 지금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경쟁률도 낮을 거고 낙찰가도 낮을 거고, 이유는 그 이제 평수가 너무 크다는 거. 평수가 너무 크고 50년 된 건축물이라 그러면 하자가 많다는 거고, 이래저래 그런 부분은 봐야 되고, 홍제동이라는데 이제 사실상 홍제동이라는 데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가서 이게 지금 내가 샀을 때 매각했을 때 금액하고 내가 매수할 때 금액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되고, 그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까 뭐 부분이 있는데 전입 세대 인근 물건의 매각 사례가 없고 동일단지 진행권 없고 인근 예정 물건, 세대 열람이 빠져 있네요. 여기는 세대 열람이. 그러면 건물 현황 조사서 여기에 보시면 현황 조사서에 들어가면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기타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임대차 관계 조사서는 송승기하고 박지현인데 아까 두 명이고, 이거는 전입세대 열람이 확인이 돼야 돼요. 원칙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항력이라는 게 일단은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가 전입 신고가 빠졌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길 리가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전입세대를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 앞부분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거 인쇄 누르고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발급을 해줘요. 전입세대 열람을. 그래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전입이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건 왜 중요하냐면 대출을 받을 때도 선순위 임차인에 당연히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를 하겠죠. 보증금을 공제를 하는데, 공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선순위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대출을 신청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어차피 은행에서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강제 집행이 1억이라는 것 때문에 취하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문제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을 인수하면 되는데 이 사람도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한테 돌아오는 부분은 없고, 명도도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명도 확인서를 낙찰자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도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깨끗한 물건으로 보이고, 그 세 번째는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거주 조건을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일단은 이걸 내가 지금 매도를 하든가 매수를 할 때 이게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지하에다가 평수가 넓단 말이에요. 넓은 평수라 그러면 이게 좀 매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가봤는데 지하라고는 돼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쪽은 막혀 있는 게 맞는데 이쪽은 뻥 뚫려가지고 지하층은 맞는데 지하가 아닌 지하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낙찰가를 산정하는데 대략 저희가 봐서는 한 56%에서 60%선
최대 68에 48은 5억 2천, 최대 해봐야 5억 2천에서 그 이하로 지금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금융권에서는 90%가 나와요. 90% 나온 이유가 어차피 감정가는 8억 6천인데 낙찰을 지금 60% 선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90%를 해줘도 차후에 그 여신 회수에는 문제가, 대출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어제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어차피 그 주거지역이라는 게 전용 주거라는 게 있고,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준주거지역. 그래서 전용 주거 같은 경우에는 청수가 낮아질 거고, 일반 주거는 이거보다 높을 거고, 그러니까 소, 중, 대 이렇게 되는 거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래서 일반 2종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1종이 낮은 거고 2종이 높은 거고 3종은 더 높은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지금 볼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볼 게 없고, 일단 권리 문제 해결됐고 임대차 문제 해결됐고,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한 주변 환경이 제일 문제고 현장에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고, 이거는 대략 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지금 카카오맵에서 로드뷰 보는 방법밖에 없죠. 로드뷰를 여기서 로드뷰를 보면 담벼락이 있네. 담벼락이 여기서 봐야겠네. 여기서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담벼락이 있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물건을 바라보면은 이거라는 거죠. 홍일 아파트. 그 물건은 그냥 50년 된 건물치고 밖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은 지하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되네. 여기는 이건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주거 환경이 얼마나 괜찮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도를 봤을 때는 그 저층 주거단지,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홍제역 주변 위쪽으로, 이쪽 홍제역에서 지금 이쪽이나 불광동 쪽이나 아니면 종로로 나가면서 왜 좌측 이런데 그 저층 주거단지나 임야 밑에 있는 그 토지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도 지금 저층으로 거의 저층 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찌 보면 이제 재개발 추후에 재개발이 돼. 여기 뭐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2021년 12월 예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주거 환경을 일단은 지금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입찰 가격 정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게 가격이 크게 낮아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지금 건물가가 아니고 토지 가격이 6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일아파트, 그러니까 마른 홍일아파트인데 이제 빌라에 대한 지하 1층이고 반지하권에 대해서 이제 대형 평수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환경만 지금 그 점검이 좀 되면 이거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를. 일단은 지금 오늘 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고, 뭐 유익하셨다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